대통령상 위조 의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목포뿐 아니라 타 지역 예술인들 그리고 국무총리상 등 다른 상에 대한 진위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남 민주시민토론학교 학생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다양한 역사 현장을 돌아보며 광장과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다음 달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큽니다. 신안군이 햇빛아동수당과 1섬 2일정원 2일뮤지엄 등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통령상 상장 위조 속보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상 위조 의혹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뿐 아니라 타 지역 예술인들의 대통령상 위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상 등 다른 상들도 진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찰이 규명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대통령상 상장 위조 의혹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입니다. 위조된 상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목포 지역 예술가 9명의 이름을 입력했는데 대통령상 수상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예술가들은 위조된 상장인지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천해가지고 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받은 거죠. 왜 갑자기 위조 논란이 벌어졌을까? 목포 미술계 안팎에서는 내부 갈등으로 일부 인사가 폭로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상 상장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상과 장관상 위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진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부 장관상이나 국무총리상이나 이런 거 다 자기 제자들 다 주고 그랬던 친구들이 본인들하고의 어떠한 조금 이상한 관계로 해서 반갑음식으로 현재 위조된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목포 지역 예술인은 모두 9명. 그런데 위조 상장이 다른 지역에서도 수여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특정 미술단체가 수여한 상인데 이 단체는 지난 2020년은 여수에서 2021년은 광양에서 똑같은 초대전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목포가 아닌 타 지역 출신 예술인들도 대통령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상 상장 위조와 발전기금 요구가 있었다는 점까지는 확인된 상황. 현재 목포경찰서의 수사는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목포뿐 아니라 타 지역 예술인들이 받은 대통령상 위조 여부, 그리고 국무총리상 위조 여부까지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독일 민주주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전남 민주시민토론학교 학생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다양한 역사 현장을 돌아보며 광장과 민주주의를 체험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독일 민주주의의 상징과 문화의 도시 프랑크푸르트. 1848년 독일 혁명으로 독일에서 최초로 자유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된 곳입니다. 민주시민 토론학교 참가 학생들은 프랑크푸르트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레모 광장에서 광장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탐색했습니다. 레머 광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광장 민주주의가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정의의 여신상. 학생들은 의회의 공정성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를 새롭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공정함과 정의의 상징인 동상을 보면서 평소에 교과서에서만 바라보던 민주주의를 실제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562년부터 230년 동안 로마 제국 황제의 대관식이 진행된 대성당. 파우스트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저자인 괴테 생가 등에서는 역사와 민주주의,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쉬른 미술관에서 진행된 재활용 플라스틱 전시는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 환경 문제를 더욱더 조사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탐방 첫 도시 일정을 통해 생생한 다양한 체험을 한 전남 지역 학생들. 프랑크푸르트에서 역사와 문화 탐방을 마친 민주시민 토론학교 학생들은 베를린으로 이동해 문화 교류와 현지 교육 과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남 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해 저수지 사전 방류에 나섰습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는 최근 호우로 저수율이 평균 81%까지 상승함에 따라 호우에 대비해 다시 저수율을 낮추고 있으며 특히 주말 동안 장맛비가 다시 예고되면서 24시간 경계 단계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D등급 저수지는 저수율을 50% 이하로 낮춰 유입되는 물의 압력에 제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방 보강 등의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정부의 양파 수입 9만 톤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우리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가속화시키고 양파 자급률 하락까지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농수산물의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장 다음 달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큽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당장 다음 달 실행을 위한 사전 조율도 마쳤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가장 빨리, 가장 직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전남. 특히 바다를 생계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들의 걱정은 태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민들의 몸에 독극물을 뿌린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민뿐 아니라 적지 않은 국민 의료에도 대통령실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며 사실상 일본의 결정에 동의한 상황.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보다 앞선 전제는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절대 결론이 안 납니다. 윤리, 그리고 정치, 외교, 우리 국민 주권자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또는 태평양 연안국 차원의 오염수 방류 피해 조사 필요성도. 생태 환경과 먹이사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안 됐어요. 왜 일본만 하냐? 우리 주변국에서 다시 하겠다. 인접국가의 연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주문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 85%가 지금 방류를 반대하잖아요. 이걸 지렛대 삼아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걸 반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설령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더라도 저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30년, 40년, 50년 방류하는 것보다 1년, 2년 안에 막는 게 우리 국민들, 전 세계 인류가 최소화할 수 있다.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흥군 어민들이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규탄 대회에 참여한 어민들은 핵 오염수 육지에 보관하라 등 대형 현수막을 내건 어선 등 20여 척을 몰고 회진항 앞바다를 무리지어 운항하며 단체 행동을 벌였습니다. 어민들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은 이를 자국민 식수로 쓰라며 대한민국 정부 또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목포시 의회에서 추천한 3명을 포함해 위원 20명으로 최종 구성됐으며 노선 공영화, 노선 개편, 운영 체계에 대한 수기 과정을 거쳐 권고안 마련 등 공론화 절차를 본격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 참여단 50명을 공개 모집해 의제별 시민 토론회 등을 열어 지역, 세대, 직능 등 다양한 시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섬으로만 이루어진 신안군은 교통과 의료,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1년 동안 신안군은 햇빛아동 수당과 1섬 1정원 1뮤지엄 등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육지와 바다 면적을 포함해 서울시의 22배에 이르는 신안군. 유무인도 천여 개가 바다에 산재해 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신안군은 민선 8기 1년 동안 이 같은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이 확정됐고 정부 공모사업으로 갯벌 3개 자연유산 보존본부를 유치했으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돼 2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신안군 자체적으로도 일섬 1정원화 사업과 일섬 1뮤지엄 사업 등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햇빛 아동수당을 신설해 태양광 수익금의 일부를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연간 40만 원의 수당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까지도 햇빛 아동수당을 주게 돼서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고 또 출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포신안 통학과 관련해서는 장거리 항로의 여객선 운임 지원과 화장장 이용, 신안 농산물 학교 급식 공급 등 다시 한번 목포시의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도와주면 훨씬 더 다가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안군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 모든 국민들이 매월 50만 원을 받는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에서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어가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양식 어업인이 많은 완도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전남에서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기록한 어가는 전년도 대비 26.7% 늘어난 2,501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업종별로는 전복, 굴, 꼬막 등 폐류 양식이 가장 많았고 김, 미역 등 해조류 양식, 굴비 등 가공 유통 어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완도가 669 어가로 가장 많았고 고흥, 진도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안군이 여름철을 맞아 황토 갯벌랜드 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개장한 어린이 물놀이장은 어린이용 풀장과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다음 달 2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기상 악화 시에만 제외하고 매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이 지난 2월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으로 박 시장은 목포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6급 공무원에 대해 전라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부하 여직원 다수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러 왔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됐으며 영암군은 자체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한 4층 규모 다세대 주택 창문에서 1cm 직경의 구멍 3개와 직경 6mm 쇠구슬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도경찰서는 피해 건물 맞은편에 있는 학원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협력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와 개인별 진로 진학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상담은 지난 19일 순천을 시작으로 나주, 광양, 목포에서 이루어졌으며 미래를 위한 방향성과 올바른 진로 선택을 지원하는 컨설팅이 제공됐습니다. 김호아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화진 전 위원장과 고영호 여수갑 당협위원장의 경선 투표 결과 김 위원장의 당선 득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당도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기환 국민의힘 중앙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